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그리고 생물 다양성에 관해서 수능 2점짜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마 대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모의평가 문제죠. 자, 그림 가는 어떤 생태계에서 영양 단계의 생체량과 에너지량을 상대값으로 나타낸 생태 피라미드. 나는 이 생태계에서 생산자의 총생산량, 순생산량, 생장량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A는 총생산량에서 순생산량을 뺀 값이니까 호흡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순생산량에서 B를 빼면 생장량이 됩니다. 그럼 이 B 값은 뭐가 되냐면 고사량, 낙엽량, 그 다음에 피식량 이렇게 되는 거겠죠. 기억 1차 소비자의 생체량은 A에 포함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1차 소비자의 생체량은 뭐에 포함될까 생각해보면 1차 소비자가 생산자를 먹잖아. 그러면 생산자의 피식량이 1차 소비자의 섭식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차 소비자의 섭식량 중의 일부가 1차 소비자의 생체량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A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B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틀린 말이 되고, 두 번째 2차 소비자의 에너지율은 20%이다 라고 했는데, 에너지율은 전 단계 분의 현 단계 에너지량 곱하기 100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2차 소비자의 현 단계 에너지량이 15고 전 단계가 100이잖아. 그러니까 100분의 15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15%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려요. 다음 디귿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은 감소한다. 이건 항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위 영양 단계로 100% 올라갈 수는 없어. 왜냐하면 호흡량 등으로 소비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2번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닮은 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떤 생태계에서 영양 단계의 에너지량을 상대값으로 나타낸 생태 피라미드를 나는 이 생태계에서 생산자의 물질 생산과 소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고 A에서 D는 생산자의 1차, 2차, 3차 소비자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D가 생산자, C가 1차 소비자, B가 2차 소비자, A가 3차 소비자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호흡량, 순생산량, 총생산량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억이 총생산량이 되겠죠. 총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빼면 순생산량이 되고, 순생산량에서 피식량, 고사, 낙엽량을 빼면 생장량이 되는 거죠. 위에 거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기억 1차 소비자의 호흡량은 디귿에 포함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디귿은 생산자의 호흡량이죠. 그치? 그러면 1차 소비자의 호흡량은 1차 소비자의 섭식량 안에 들어있겠죠. 그렇죠? 1차 소비자가 섭취한 유기물 중에서 일부를 호흡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디귿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니은 소비자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 한번 따져볼게요. C의 에너지 효율은 1000분의 100이죠. 그러니까 10%. B의 에너지 효율은 100분의 20이니까 20%. 그렇죠? A의 에너지 효율은 20분의 5. 그러니까 25%가 됩니다.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니은 맞는 말 되겠고요. 디귿 기억은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 생산한 유기물의 총량이다. 그게 바로 총생산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는 말. 그래서 니은 디귿 정답 4번이 되겠어요. 자, 이 에너지 효율 구하는 문제, 그리고 물질 생산과 소비에 관한 문제, 요것은 매우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수능 2점 테스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요. 그림은 어떤 생태계에서 물질과 에너지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물질의 이동 경로와 에너지의 이동 경로 중 하나이다. 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경로 A는 생태계 바깥으로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이거 에너지 순환하지 않고 흐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경로 B는 생태계 안에서 돌고 돕니다. 순환하죠. 그러니까 뭐가 돼? 물질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나다 라중에서 빛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는 가가 생산자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가 1차 소비자, 다가 2차 소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로부터 모두 유기물을 받는 라는 분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A는 물질의 이동 경로이다. 틀렸어요. 에너지 이동 경로입니다. 니은. 기억과 니은에서 모두 유기물에 저장된 형태로 이동한다. 자, 생산자가 가진 에너지가 1차 소비자로 어떻게 갑니까? 그렇죠. 먹이사슬을 따라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 형태. 맞는 말이 되겠어요. 1차 소비자에서 2차 소비자로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디귿. 라는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한다. 라가 분해자죠.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한다. 맞는 말 되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어떤 식물 군집에서 시간에 따른 유기물량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총생산량, 순생산량, 호흡량 중 하나이고 디귿에 생장량이 포함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디귿은 생장량을 포함하고 있는 값이니까 순생산량이 되고요. 순생산량과 호흡량을 합치면 뭐가 됩니까? 총생산량이 되겠죠. 이렇게 알아낼 수 있고. 그럼 기억. 식물 군집에서 초식동물로 이동하는 유기물의 양은 니은에 포함된다. 그런데 초식동물로 이동하는 유기물의 양, 피식량이죠. 그렇죠? 1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섭식량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 피식량은 어디에 들어있지? 순생산량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니은이 아니라 디귿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틀린 말 되겠고. 니은. 디귿에 이 식물 군집에 고사량이 포함된다. 맞죠? 순생산량은 뭐? 고사량, 낙엽량, 피식량, 그리고 생장량. 이렇게 합친 게 순생산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 맞는 말이 되겠고. 디귿. 이 식물 군집에서 순생산량분의 호흡량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 그럼 T1일 때가 어떤지 비교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순생산량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호흡량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그럼 전체 값이 작아지죠? 그러면 T1일 때가 작다가 돼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디귿도 틀린 말. 이렇게 돼요. 그럼 니은만 맞으니까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볼까요? 그림은 어떤 생태계에서 서로 다른 식이 가와 나일 때의 먹이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와 나 사이에 서식지가 단편화되었다. 그러니까 생태계도 단순화, 종다양성이 줄어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기억. 가일 때 들쥐는 메뚜기의 포식자이다. 들쥐가 메뚜기를 먹죠. 그러니까 맞는 말 되겠고. 니은. 나일 때 들쥐가 사라지면 늑대가 사라질 것이다. 들쥐가 사라지면 족제비도 사라지고 늑대도 사라집니다. 그렇지? 먹이가 아예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거 맞는 말. 디귿. 서식지 단편화는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 됩니다. 그럼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표는 서로 다른 지역 가나다에 서식하는 종 A, B, C, D, E의 개체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나다의 면적은 모두 같다 라고 얘기했고, 기억. 종 다양성은 가에서가 다에서보다 높다 라고 했는데, 가는 D가 0이니까 4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C와 E가 0이니까 3종이 있습니다. 그럼 종수는 가가 더 많죠? 그 다음에 이 종들이 얼마나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가? 12, 10, 13, 15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죠? 여기는 24, 13, 13 그 편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종다양성은 종수 측면에서 보나 아니면 균등성 측면에서 보나 가가 종다양성이 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맞는 말 되겠죠? 니은. 가에서 E의 밀도와 나에서 A의 밀도는 같다. 자, 밀도는 어떻게 되죠? 면적분의 개체수입니다. 근데 면적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개체수를 비교하면 되는데 가에서 E의 개체수 15마리고 나에서 A의 개체수 15마리입니다. 그러니까 밀도가 같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 됩니다. 다에서 B와 D의 상대 밀도는 같다 라고 했습니다. 상대 밀도는 어떻게 구해요? 전체 밀도분의 특정 종의 밀도 곱하기 100 이렇게 우리가 구하면 되는데 다는
같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밀도는 같겠죠. 그럼 특정 종의 밀도가 어떤지 따져보면 되는데 B 13마리, D 13마리. 그러면 상대 밀도가 같을 거야.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 됩니다. 그래서 정답 5번 되는 거예요. 다음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생태계에서 탄소 순환 과정과 질소 순환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생산자와 분해자 중 하나이고 기역과 니은은 각각 NH4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 중 하나이다. 그러면 질소 고정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이 만들어지죠. 이게 질산화 작용을 통해서 질산이온이 됩니다. 그러면 암모늄 이온과 질산이온을 흡수해서 질소 동화 작용을 하는 나, 얘가 생산자가 되겠고,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로부터 모두 화살표를 받는 이 간은 분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기역은 암모늄 이온이다. 맞는 말 되고요. 니은 곰팡이는 가해에 해당한다. 곰팡이 분해자 맞죠? 맞는 말이고요. 디귿 나는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유기물을 합성한다. 생산자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정답은 5번 됩니다. 다음 6번 볼게요. 그림은 어떤 육상 생태계에서 1년 동안 식물 군집의 물질 생산과 소비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피식량, 호흡량, 순생산량, 총생산량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전체 유기물량이 총생산량이고, 그렇죠? 그 중에서 니은은 고산, 악염량, 생장량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순생산량이겠죠? 그럼 리을이 호흡량일 것이고, 그렇죠? 그럼 나머지 디귿은 뭐가 됩니까? 피식량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기역은 이 식물 군집이 광합성을 통해 합성한 유기물의 총량, 총생산량 맞는 말 되겠고요. 니은 초식동물의 호흡량은 디귿에 포함된다 라고 했습니다. 초식동물의 호흡량은 초식동물의 섭식량 안에 들어있고 초식동물의 섭식량은 생산자의 피식량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 디귿 이 식물 군집에서 총 생산량에 대한 순생산량의 백분율은 74%이다 라고 했는데 총 생산량이 얼마일까? 다 합치면 됩니다. 0.3, 6.0, 19.7, 74 다 합치면 100이 되고요. 순생산량은 얼마죠? 순생산량은 요거 세 개 합쳐야 되겠죠. 그치? 합치면 얼마 됩니까? 26되네요. 그렇죠? 그럼 74%가 아니라 몇 퍼센트? 24%가 돼야 되니까 26%가 돼야 되니까 디귿은 틀려요. 그럼 기역, 니은만 맞죠? 정답 3번이 됩니다. 다음 7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의 에너지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라는 생물적 요소이며 에너지량은 상대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에너지율은 라가 나의 2배이다. 자, 요게 조금 힌트가 될 것 같네요. 한번 따져볼까? 이러한 문제에서는 항상 들어오는 화살표 값과 나가는 화살표 값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빛 에너지가 10만에서 99,000. 그렇죠? 그러면 요 격가지로 나간 요 화살표는 얼마가 돼야 돼? 1000이 되죠. 이 1000의 에너지가 생산자로 들어갑니다. 생산자는 이 중에서 798, 100일을 방출했으니까 1차 소비자로 넘어가는 게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100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라를 한번 봅시다. 그렇죠? 라에서 나간 화살표는 3이에요. 그럼 들어온 화살표도 3이겠죠? 그러면 나의 에너지율 한번 따져봅시다. 얼마가 됩니까? 전 단계분의 현 단계니까 1000분의 100이에요. 그러면 10%가 되겠죠? 그럼 라의 에너지율은 얼마가 돼야 돼? 20%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3이니까 20%이려면 몇 배가 돼야 돼? 5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15분의 3. 그래야지 라의 에너지율이 20%가 됩니다. 다 구했죠? 그러면 A와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들어오는 화살표 100, 나가는 화살표 81, 15. 그러면 A가 얼마여야 돼? 96이니까 4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들어오는 화살표 15, 다로 들어오는 화살표 15, 나가는 화살표 11과 3, 14니까 B에는 1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모든 화살표의 값이 얼마인지 우리가 다 알아냈죠?
그럼 이제 문제 풀면 됩니다. 기억. 가에서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렇죠. 광합성 하잖아요. 맞는 말이고. 니은. 나의 에너지량은 다의 에너지량보다 많다. 당연하죠. 나의 에너지량은 100. 다의 에너지량은 15입니다. 디귿. A 플러스 B는 5이다. A는 4, B는 1. 5가 되죠? 디귿도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죠? 자, 이 문제 굉장히 좋네요. 이런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여러분들 꼭 잘 풀어두시기 바랍니다. 하나 꼭 기억하세요. 뭐지? 들어오는 화살표와 나가는 화살표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 값이.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생물 다양성 협약에 대한 자료이다. 자, 기억은 생물 자원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이익이고요. 니은은 유전적 다양성. 이렇게 됐네요. 보기 한번 봅시다.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얻는 것은 생물 자원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이익이다. 맞네요. 니은이 높을수록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거나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멸종될 확률이 낮아지겠죠. 다양성이 클수록. 그쵸? 그러니까 이거 틀린 말 되겠고. 디귿. 생물 다양성 협약은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방안 중 국제적 수준의 실천 방안에 예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죠? 간단하네요. 그래서 기억 디귿.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볼까요? 그림은 생물종 A에서 H로만 구성된 어떤 안정된 육상 생태계에서의 먹이 그물을 나타낸 것이다. 서로 다른 종이고 각각 생산자와 소비자 중 하나이며 생산자는 두 종이다. 그러면 A와 B가 생산자일 거야. 왜? 들어오는 화살표가 없잖아. 그쵸? 그럼 얘는 뭐야? 스스로 독립영양 생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소비자에 해당하겠죠? 그럼 기억. G는 3차 소비자이다. 그렇습니다. G는 1차, 2차, 1차, 2차. 어떤 경로로 가도 2차 소비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니은. A는 B와 한 개체군을 이룬다. 모두 다 다른 종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개체군은 뭐죠? 같은 종들의 모임이니까 이거 틀린 말. 다음 디귿. E는 H의 피식자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E가 H한테 먹히네요. 그러니까 디귿 맞는 말.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1차 소비자의 일시적인 개체수 증가로 나타나는 변화 과정에서 각 영양 단계의 에너지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 가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은 감소한다. 그림 보면 알 수 있죠. 맞는 말이고. 니은.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높다 라고 했는데 에너지 효율은 뭐라 그랬죠? 생산자의 에너지량 분의 1차 전 단계분의 현 단계 곱하기 100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와 나를 비교해보면 생산자는 똑같아요. 그쵸? 근데 1차 소비자의 에너지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서 에너지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낮다가 돼야 되네. 그러니까 니은 틀린 말 되겠고. 디귿. 다에서 생산자의 개체수는 감소 후 증가한다. 했습니다. 그치.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잖아. 그러니까 생산자는 어떻게 됐어? 감소하겠지? 생산자 감소하면 1차 소비자 감소할 거고, 그러면 다시 증가할 거야. 그러니까 감소했다가 증가한다. 맞는 말. 기억 티귿. 정답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림은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질소 순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기억. 과정 기억과 니은에 모두 세균이 관여한다. 라고 했는데, 기억은 질산이 대기 중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건 탈질소 작용이죠. 세균이 합니다. 다음, 니은은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이 됩니다. 이거는 뭐야? 질산화. 이거 모두 세균이 관여하는 과정 맞고요. 다음, 과정 디귿은 질소 고정이다. 대기 중 질소가 뭐가 돼? 암모늄 이온이 되네요. 이거 질소 고정 맞네요. 맞는 말이고요. 디귿, 과정 리을과 미음에 모두 분해자가 관여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식물의 단백질이 뭐 NH4 플러스로 분해되는 거지. 그렇죠? 동물의 단백질이 NH4 플러스로 분해되는 거. 그러니까 리을, 미을 모두 분해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네요.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12번 보도록 할게요.
표는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 생물이 서식하는 서식지의 다양한 정도. 이거 생태계 다양성. 다. 같은 종에서 대립유전자의 다양한 정도. 이건 유전적 다양성. 그럼 나는 종 다양성 되겠죠? 기억. 가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다양성을 포함한다. 맞아요. 니은. 나는 어떤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생물 종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한다. 맞지요? 사람마다 눈동자 색이 다른 것은 다에 해당한다. 역시 맞네요.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2점짜리 문제를 다 한번 풀어봤습니다. 굉장히 빨리 쉽게 풀리죠? 그렇지. 하지만 여기서 방심해서 문제를 틀리면 아니면은 뭐 함정에 이렇게 빠져서 틀려버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수능에서 원하는 점수를 받기가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최대한 방심하지 말고 신중하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7번 문제 같은 거, 에너지 효율 계산하는 거. 이게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질순환, 특히 질소순환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총생산량, 순생산량, 호흡량과의 관계, 요거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그 정도 하면 여기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